안녕하세요. 세일보트 마루입니다. 오늘은 세계 일주 항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세계 일주는 누가 완료했는지, 그리고 현재 세계 일주의 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와 관련된 에피소드, 그 다음에 현재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세계 일주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실 마젤란이죠. 네.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포르투갈을 약간 하급의 왕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포르투갈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많이 했는데 왕족과의 마찰로 인해서 추후에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향신료 무역에 좀 더 밀리고 있던 스페인은 마젤란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을 해줬고요. 사실 마젤란의 또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이 케이프홈에 있는 마젤란 해협을 발견한 거죠. 물론 마젤란은 이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본인의 이름을 딴 해협이 있어서 참 좋은 업적을 남겼고, 또한 태평양을 발견한 업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젤란의 항해를 통해서 한번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한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젤란은 1519년 9월 20일 산루카르 대 바라메다, 현재의 세비야 항입니다. 스페인의 세비야 항을 출항을 합니다. 거의 쭉 한 달 쭉쭉 내려갔지만 사실 마젤란은 성격이 그렇게 둥글고 융통성 있지 않았답니다. 고집도 있고 정보도 많이 알려주지 않고, 왜냐하면 마젤란은 포르투갈인이지만 나머지 배들은 다 스페인 선원들이 탔습니다. 이때 마젤란 원정대가 출발할 때는 최초 배 5척과 270명의 선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마젤란의 성격으로 인해서 쭉 항해를 하다가 한 1520년 3월쯤에는 한 4명의 선원이 반란도 일으킵니다. 물론 본보기로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또 도망도 가고, 나머지 대다수는 좀 다시 포용적으로 이끌어서 다시 항해를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항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이 발생될 수 있는 거겠죠. 이 마젤란 해협을 발견할 때도 어렵게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고 통과했지만, 이때 기상이 사실 이 남극에 가까울수록 기상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선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어렵게 발견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이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마주친 건 바로 태평양입니다. 조용한 바다라는 의미의 태평양이고요. 그래서 마젤란이 태평양을 발견하고 이때도 동일하게 서진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사실 이 사이에 섬은 몇 개 있었지만 마젤란은 섬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일 넘게 쭉 지나가다 보니 먹을 것도 없고 식수도 부족하고 보급이 되지 않는 항해는 정말로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쯤에 1521년 3월에 드디어 괌을 발견합니다. 이 괌에서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요. 원조를 받기 전까지 선원들은 비스켓 조각만 먹고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소 가죽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항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괌에서 보급을 마친 마젤란 원정대는 다시 필리핀 막탄섬으로 이동해서 부족에서 향신료 무역을 하기 위해서 종교도 전파하고 무역도 하고 안정적인 이제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부족장과의 싸움에서 이때 마젤란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젤란이 사망하고 나서 같은 원정대의 일행이었던 엘카노가 마젤란의 원정대를 이끌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쭉 서진해서 1522년 9월 6일 드디어 스페인에 도착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젤란 원정대가 최초의 세계 일주자라고 합니다. 또한 살아 돌아온 엘카노를 세계 일주 후보라고 세계 일주를 성공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실 세계 일주를 얘기하면 항상 마젤란을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마젤란은 포르투갈에 있을 때 벌써 동진을 통해서 필리핀 지역까지 한번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간 것을 인정을 해서 마젤란을 최초의 세계 일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세계 일주를 어느 누가 기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일주는 세계 항해 속도 기록 위원회 월드 세일링 스피드 레코드 카운실에서 관리합니다. 세계 항해 속도 기록 위원회는 1972년에는 국제 요트 경주 연합회에 의해서 설립됐고 지금처럼 세계 항해를 모든 것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속도 말 그대로 속도 기록 위원회처럼 500m 단거리 속도를 누가 빨리 가고 얼마의 속도로 가느냐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러나 항해가 많이 활성화되고 1988년부터 장거리 항해 논란이 많이 생기자 이때부터 장거리 항해에 대한 해상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에는 세계 항해, 장거리 항해에 대한 기록은 모두 세계 항해 속도 기록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해당 사이트에 가보면 몇 년도에 누가 완료했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이런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계 일주 항해를 완료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선박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지점으로 돌아와야 함. 예를 들어 부산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결론은 최종 부산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경로를 통과해야 하고 적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도를 모두 통과해야 된다는 것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고요. 부산과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도를 한번 꼭 지나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선박의 가장 짧은 항로는 21,600해리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1,600해리는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길이고요. 이것은 마일로 따지면 24,857마일, 우리가 자주 쓰는 킬로미터 단위로 보면 43km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보면 적도에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기준은 4만 70 몇 킬로미터라고도 있는데 이거는 4만 킬로 이상은 넘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단 시간 세계 일주 항해를 기록을 세운 것은 프랑스의 프란시스 조연이라는 사람이 2017년 1월에 세운 기록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덱3라는 트라이마른을 통해서 프란시스 조연이 40일 23시간 30분 30초에 지구를 세계 일주를 한번 항해를 한 기록이 현재 최단 시간입니다. 정말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하고 10일 정도만 되면 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제시카 왓슨이잖아요. 10대 단독 항해자 제시카 왓슨이 210일간 거의 7개월간 무기항 무원조로 세계 일주 항해를 마쳤습니다. 이때 제시카 왓슨은 엘라의 핑크레이디라는 SNS 34 피트 세일요트를 타고 왔고요. 이때 보통 핑크레이디라고 하지만 앞에 엘라는 이 항해를 후원한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엘라의 핑크레이디호입니다. SNS 34 요트고요. 또한 책도 냈죠. 16살 나는 세계 일주로 꿈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투르 스피릿이라고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일링을 좋아하시는 분이 저희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시간 나실 때 넷플릭스에 투르 스피릿이라는 영화도 한번 감상하시기를 추천하고요. 추후에 세일링 관련된 영화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같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실 제시카 왓슨의 기록은 세계 일주 항해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제시카 왓슨의 이전에 제시 마틴이라는 호주 항해가가 18살의 나이로 무기항 무원조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지만 이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점점 어린 나이에 바다로 그 자식들을 내보내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시 마틴 이후에 더 이상 최연소라는 타이틀은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 왓슨이 다녀온 것은 인정 안 받는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제시카 왓슨이 적도를 올라갔다 적도를 찍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오긴 했는데 사실 항해 거리가 약간 한 3,700km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적도를 찍고 온 경로 때문에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리를 측정해 보니 약간 부족해서 세계 일주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시카 왓슨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구는 둥글다라고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모험을 떠난 사람이 없었고, 마젤란이 그 모험을 처음으로 시도한 도전 정신을 높게 사는 것처럼 이 제시카 왓슨도 사실 뭐 타이틀은 없지만 무기왕 무원조로 세계 일주를 도전 정신을 저도 되게 높게 삽니다. 네, 오늘은 세계 일주 항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 다음에는 세계 일주 경로 제시카 왓슨은 어떻게 항해를 했는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김승진 선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은 세계 일주 항해를 동쪽으로 항해할 때는 어느 항로, 서쪽으로 항해할 때는 어느 항로로 가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추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일링과 관련된 영화 그런 것도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